오늘은 오픈한 지 1분 만에 매진되는 국내 유일의 전국 일주 열차를 탑승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를 한 바퀴 도는 열차답게 객실 칸에 침대가 있어 2박 3일 동안 숙소 걱정 없이 편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데요. 마치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듯한 이번 걷는 여행을 즐기기 위해 서울역에 왔습니다. 제가 탑승할 전국 일주 기차를 예약하면 기차를 탑승하기 전에 카페에서 웰컴 드링크를 제공해 주십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가면 도레도레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서 커피를 마시며 열차 플래너분께 간단한 여행 설명을 듣습니다. 코스 한번 표시해놨어요.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차를 타러 가볼까요? 타는 곳 4번에서 8시 45분에 출발하는 기차를 탑승합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파란색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인상적인 열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열차는 이번 걷는 여행의 전국 일주를 이끌어줄 열차인 레일크루즈 해랑입니다. 해랑 열차는 국내 유일의 크루즈형 열차인데요. 배를 타고 긴 여정을 떠나는 럭셔리 크루즈 여행처럼 열차 안에 숙박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번 걷는 여행에서는 이 해랑 열차를 타고 2박 3일 전국 일주를 떠나볼 계획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를 따라 길게 늘어선 객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객실은 602호입니다. 그럼 내부 시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예약한 패밀리실은 이렇게 2층 침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옆에는 추가 침대도 있네요. 3인이 숙박할 수 있는 패밀리룸이지만 저는 2명이서 이용했는데요. 그러면 기존 금액인 390만원에서 15% 할인된 가격인 331만 5천원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해랑열차 스위트 객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기차 객실이지만 예약 오픈 1분 만에 모든 객실이 매진될 정도로 예약이 어려운 객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저 객실 내부를 살펴볼까요? 객실 안에는 각종 비품들도 마련되어 있네요. 콘센트도 있고요.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TV도 있네요. 옆에는 침대에 누워 탁 트인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여기 누워 바깥 풍경을 감상하면 딱이겠죠? 그런데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건 바로 화장실입니다. 해랑열차에는 이렇게 객실마다 개별 화장실이 있습니다. 비데도 있네요. 수건도 넉넉히 줍니다. 더 대박인 것은 외국 열차처럼 샤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압도 좋고 물도 따뜻한 것이 너무 신기하더군요. 하지만 일회용품 제한으로 세면도구는 따로 챙겨오셔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객실 내부를 살펴봤으니 이제는 열차의 다른 곳을 더 구경해볼까요? 해랑열차는 총 8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2, 3호차와 6, 7, 8호차는 객실, 4호차와 5호차는 카페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탑승한 해랑열차 2호기의 1호차와 6호차는 베이지색, 2호차와 7호차는 에메랄드색, 그리고 3호차와 8호차는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열차에서는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참 멋이죠? 차량 연결부에는 기존 열차와 비슷하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화장실 옆에 샤워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다드 객실은 방에 샤워실이 없어서 이곳에서 샤워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럼 객실을 제외한 4, 5차와 5, 5차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일반적인 열차 칸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좌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5호차 포시즌 칸입니다. 위쪽에 추가창이 있어 개방감이 좋은 양쪽 창밖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어 포시즌으로 불린다 하네요. 이곳에서는 편안한 휴식뿐만 아니라 해랑 플래너들의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는데요. 저와 함께 해랑 열차를 타고 전국 일주를 떠나면서 천천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 5차도 구경해 볼까요? 문이 열리자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카페 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달리는 열차 안에서 아름다운 창밖 풍경을 감상하며 맛있는 간식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선라이즈 카페입니다. 첫날 아침으로는 샌드위치와 쿠키 등 다양한 간식들이 세팅돼 있었습니다. 음료도 있고요. 페라로사 원두로 내린 커피도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메뉴가 새롭게 바뀝니다. 가장 좋았던 건 매번 새롭게 제공되는 신선한 제철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1년 동안 먹을 과일을 2박 3일 동안 다 먹고 가는 기분이었네요. 여기서 맛있게 간식을 먹으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 정말 금상첨화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탑승한 해랑열차 2박 3일 전국 일주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기차로 전국을 한 바퀴 도는 여행인데요. 첫날 서울역을 출발해 남원과 순창, 그리고 순천을 구경하고 둘째 날은 부산과 경주, 마지막 셋째 날은 정동진과 동해, 그리고 태백을 둘러본 뒤 다시 서울역으로 향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에 5호차 포시즌 칸에 모여 해랑열차에 대한 소개를 듣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때 자유롭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모녀와 부자, 가족과 연인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이렇게 해랑열차는 가족 단위로 많이 탑승하기 때문에 콘센트가 부족하지 않도록 멀티탭을 챙겨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객실과 카페 칸에서 통창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멋있는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내릴 때가 됐네요. 하차해 볼까요? 이번 전국 일주의 첫 번째 여행지인 남원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이동할 때에는 관광버스를 이용해 단체로 이동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일정을 체험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춘향 테마파크 안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게장과 통갈치구이가 함께 나오는 한 상을 먹었는데 상다리가 휘어진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구성이었습니다. 해랑 전국 일주의 특징은 이렇게 매 식사마다 아주 맛있고 풍성한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술과 음료도 무제한으로 주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맛이 아주 훌륭해서 해랑열차를 이용한 고객이 매우 만족해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식사를 마쳤으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플래너분께서 목적지 정보와 소요 시간 등 여행 정보를 친절히 설명해 주십니다. 목걸이는 관광객. 일단 산에 가야 되니까.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하차해 보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한옥대문 안쪽으로 들어가자 잘 가꿔진 한국식 정원과 고풍스러운 누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조선 전기에 조성된 광안루의 정원인 광안루원입니다.
입장료는 4,000원이지만 모든 관광지 입장료는 해당요금에 포함돼서 매표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광안루원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커다란 광안루가 나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광안루는 춘향전에서 춘향과 이몽룡이 만난 곳이며 경회루 등 우리나라 4대 누각에 속하는 아름다운 누각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광안루원의 풍경도 참 멋이죠. 앞쪽에는 오작교도 있네요. 참고로 관광지에 방문하면 문화해설사분이 동행하며 관광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요. 한 분께서 모든 곳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및 목적지마다 해설사님이 바뀌어서 더 생생한 해설을 눈앞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안내된 시간에 버스만 잘 탑승하면 자유롭게 관광지를 둘러봐도 무방합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플래너분이 사진도 친절하게 찍어주셔서 좋은 추억을 남기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약 1시간 정도 광안루원을 둘러보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1981년도에 광안루원에서 약 40분을 달려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길 안쪽에는 여러 가지 장들을 팔고 있는 상점들이 가득했는데요. 남원에 이은 두 번째 여행지는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입니다. 순창에서는 전국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걷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명소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길을 따라 들어가자 무더운 여름의 공기가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시원한 계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1981년 전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강천산 국립공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계곡으로 걷는 여행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평지와 그늘이 많고 계곡이 수려한 곳은 처음 와봤는데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비해 유명세는 덜하지만 지금껏 둘러봤던 계곡들 중에서는 경치가 단연 1등이었습니다. 길을 따라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이번에는 병풍처럼 넓게 펼쳐져 있는 거대한 바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바위는 병풍바위인데요. 그냥 바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대기에서는 폭포도 흐르고 있어서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 곳입니다. 정말 어찌나 그 모습이 수려하던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구경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강천산 국립공원에는 멋있는 둘레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폭포와 웅장한 계곡물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번 달까지만 해도 강천산이 아닌 순천만 국가정원을 구경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정 주기마다 고객들의 목소리와 계절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편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천산 걷는 여행이 훨씬 더 재밌게 느껴져서 좋더군요. 안쪽에는 끝이 안 보이는 거대한 메타세콰이아 나무들이 즐비한 숲길도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아 숲길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늘에 아찔하게 걸려있는 주황색 현수교가 나오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올라가 볼까요? 현수교 옆에는 전망대도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강천산의 풍경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앞에 보이는 주황색 현수교는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인 1980년에 설치된 다리인데요. 최근 지어지고 있는 출렁다리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오히려 그 아찔함이 배가 돼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더 멋있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현수교 구경을 마치고 버스를 탈 시간이 돼서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강천산 걷는 여행을 마친 후에는 순천으로 내려가 맛있는 장어구이 정식을 먹었습니다. 신나게 걷는 여행을 즐기고 먹는 꿀맛 같은 한상. 맛이 없을 수 없겠죠?
저녁 식사를 마치면 다시 해랑열차를 타러 순천역으로 이동합니다. 순천역에서 열차를 타니 저녁 9시 정도가 됐는데요. 열차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동안 다음 여행지인 부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랑열차에서 첫날 밤에는 포시즌 열차칸에서 정종훈 가수님과 해랑 플래너분들의 공연을 감상하게 되는데요. 저녁이 되면 분위기에 걸맞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4, 5차 카페칸에 세팅됩니다. 이렇게 저녁을 달리는 낭만 있는 열차 위에서 와인을 마시며 재밌게 공연을 구경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참고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 기념일이 있는 고객이 탑승하면 케이크도 준비해 주시니 참고 바랍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앞에 있는 노래방 기기를 활용해 자유롭게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낭만 가득한 해랑열차에서의 첫날 밤을 마무리하고 다시 객실로 돌아가 샤워를 마친 후 잠을 잤습니다. 해랑열차에서의 두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니 부산에 도착해 있더군요. 아침에는 초록사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사과 한쪽을 먹고 둘째 날 여행을 즐기기 위해 하차합니다. 2일차 해랑여행은 부전역에서 시작됩니다. 역에서 관광버스를 이용해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부산에서는 부산 토박이 관광 해설사분께서 동행하며 여행 설명을 해주십니다. 지금 건너고 있는 대교는 광안대교인데요. 여기서 바라보는 부산의 풍경도 너무 멋있죠? 부전역에서 버스를 타고 약 40분을 달려 해운대 한월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2일차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기서 아침으로 호텔 조식 뷔페를 먹었는데요. 한식부터 양식, 디저트와 과일까지 정말 없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호텔 조식을 먹은 뒤에는 위층에 있는 한월리조트 사우나에서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이 있어 내부는 촬영하지 못했지만 열차에서의 샤워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곳에 와서 개운하게 목욕을 하면 딱이겠죠? 그럼 목욕을 마쳤으니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로 이동해 볼까요? 내가 숨겨갈래. 부산에서의 첫 번째 걷는 여행지는 동백섬입니다. 동백섬은 말 그대로 겨울부터 봄까지 동백꽃이 많이 피는 섬인데요. 동백꽃과 소나무숲,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 덕분에 과거부터 관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언덕과 계단이 거의 없어서 한 바퀴 산책하며 돌기 좋은 곳으로 주민분들이 많이 산책을 나오는 명소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해설사님이 동행하며 동백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섬 끝쪽으로 가면 해운대 앞바다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옆에는 작은 출렁다리도 있네요. 한번 걸어볼까요? 여기서 바라보는 부산 앞바다의 풍경도 너무 멋있죠? 그렇게 가벼운 동백섬 산책을 마치고 다시 버스를 이용해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하시고 시간 남으시는 분. 부산에서의 두 번째 목적지는 시라이프 부산 아쿠아리움입니다. 이곳은 250종에 달하는 만여 마리의 해양 생물들을 구경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인데요. 어릴 적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쿠아리움을 구경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구경을 오게 돼서 참 감회가 새롭더군요.
아쿠아리움 구경을 마친 후에는 1998년부터 운영을 해온 유명한 횟집에서 점심으로 회정식을 먹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밑반찬이 끝도 없이 나오는 회정식을 먹었는데 퀄리티가 어찌나 좋던지 먹는 내내 감탄을 하며 먹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해랑열차를 타러 신해운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열차에서 여유롭게 바깥 풍경을 감상하며 다음 목적지까지 이동해 볼까요? 열차를 타고 약 1시간 30분을 달려 다음 여행지인 서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버스에서 하차해 안쪽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무덤들이 가득한 고풍스러운 장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주에서 둘러볼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대릉원입니다. 대릉원은 옛 신라의 왕과 왕비, 그리고 왕족과 귀족층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고분들이 밀집한 지역인데요. 2011년에 대한민국의 사적으로 지정됐고 이곳에는 약 150여 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왕릉에서는 볼 수 없는 웅장한 대형 고분과 잘 관리된 초록빛 잔디가 주는 아름다운 풍경이 참 멋있죠. 안쪽에는 유일하게 공개된 고분인 천마총도 있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천마총의 내부와 당시 안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대릉원 구경을 마친 후에는 근처에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을 둘러보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 다음으로 크고 유물이 많은 곳인데 땅을 파기만 하면 유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경주답게 전시의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재밌게 유물들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벌써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저녁을 먹으러 가볼까요? 저녁으로는 전통 한정식 한상을 먹었습니다. 반찬 구성이 어찌나 풍성하고 화려하던지 먹는 내내 눈이 즐겁더군요. 개인적으로는 경주에서 먹은 한정식이 해랑열차에서 먹은 식사 중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야경이 멋있는 월정교에서 산책을 했는데요. 서라벌의 기운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월정교의 풍경이 너무 멋있죠? 월정교 산책을 마지막으로 둘째 날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버스를 타고 포항역으로 이동해 다시 해랑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1차 일정을 마무리하고 객실 침대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해랑열차에서의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열차에서 내리니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었는데요. 역사에서 나와 조금만 걸어가면 이렇게 일찍 일어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길을 따라 들어가자 잔잔한 파도 뒤쪽으로 붉게 물든 노을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정동진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는 일출 시간에 맞춰 열차 밖으로 나와 정동진의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출을 보러 정동진에 와봤는데 해랑열차 덕분에 정말 멋있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정동진 일출 구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3일차 동해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럼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버스에서 내려 길을 따라 들어가자 웅장한 바위와 산세가 어우러진 계곡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로 지정된 국민 관광지인 두타산 무릉계곡입니다. 무릉도원처럼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이곳의 이름이 무릉계곡으로 불리게 됐다 하는데요. 언덕도 거의 없고 길이 잘 닦여 있어서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는 여행을 즐기기 딱이었습니다. 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자 광활하게 펼쳐진 바위지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무릉계곡의 명물 무릉반석으로 넓이가 무려 1,500평이나 될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바위 표면에는 음각으로 새겨진 다양한 글씨들이 있는데요. 글씨가 클수록 돈을 더 많이 낸 것이라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그럼 계속 길을 따라 걸어볼까요? 무릉반석을 지나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천년고찰인 삼화사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고즈넉한 사찰 풍경과 웅장한 무릉계곡의 조화가 참 아름답습니다. 무릉계곡 걷는 여행을 마치면 맛있는 아침을 먹으러 이동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궁전 같은 기와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국내에서 4번째로 지정된 보양온천이 있는 동해 보양온천입니다. 여기서 7층으로 올라가 맛있는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으로는 시원한 황태국 정식을 먹었는데요. 반찬도 푸짐하고 맛도 시원하니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망상해변이 위치하고 있어서 분위기도 참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바로 옆에 있는 보양온천에서 온천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이 있어 내부는 촬영하지 못했지만 온천을 하고 나오니 정말 피부가 어찌나 좋아지던지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천을 마친 후에는 망상해변 쪽으로 넘어가서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티타임을 갖습니다. 저는 팥빙수를 먹었는데 뜨끈하게 온천을 하고 나서 빙수를 먹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더군요. 그럼 후식까지 맛있게 먹었으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동해의 마지막 목적지는 황금박쥐가 서식하고 있는 동굴인 천곡 황금박쥐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1991년 아파트 공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돼 1996년부터 민간에 공개됐는데요. 강원도 동해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가 무려 1510m나 된다고 합니다. 안에는 세계적 멸종 위기종인 황금박쥐가 서식하고 있지만 낮 시간에는 보기 어렵다고 하네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석순과 종류석이 가득한 웅장한 동굴 풍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계단이 많고 허리를 많이 숙여야 돼서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버스에 남아 있어도 되니 참고 바랍니다. 약 40분간의 동굴 탐험을 마치고 다시 해랑열차를 타러 동해역으로 갔습니다. 그럼 열차에서 바깥 풍경을 감상하며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동해역에서 열차를 타고 약 1시간을 달려 태백역에 도착했습니다. 태백에서는 점심으로 맛있는 한우구이 정식을 먹는데요. 고도가 높은 태백의 지리적 특성이 소의 성장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 특히 한우의 맛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먹어보니 왜 태백의 한우가 유명한지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태백 한우구이를 마지막으로 이번 해랑 전국 일주의 여행 일정이 마무리되는데요. 그렇게 다시 태백역으로 돌아가 해랑열차를 탑승해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포시즌 칸에서 OX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열심히 문제를 맞춘 덕분에 3등을 해서 해랑 머그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퀴즈 이벤트가 끝나면 그동안 플래너분들이 촬영해주신 사진을 편집해 만든 영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영상은 USB로 저장해 모든 이용객분들께 무료로 전달해 주십니다.
열차에서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서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2박 3일간의 꿈만 같은 전국 일주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픈한 지 1분 만에 매진되는 국내 유일의 크루즈 열차를 타고 떠났던 2박 3일간의 전국 일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다양한 체험과 플래너분들의 친절한 안내 속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었던 걷는 여행. 사랑하는 가족에게 해랑열차를 선물해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아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